오늘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심이 더 더운 열섬 현상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바람길을 막는 고층 건물 등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 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연계기관으로 동반 입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고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도로가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옷차림에 양산으로 무장했지만 찜통 같은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전북지방은 무주 34.3도, 임실 33.8도, 전주 32.9도까지 올랐고 전주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한 평 남짓한 그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작은 그늘에 몸을 숨겨 잠시나마 더위를 피합니다. 짧은 시간 잠시 볕을 피하는 공간이지만 만족도는 그 이상입니다. 우선 햇빛을 가려서 좋고 헬리오고 보기도 그렇게 흉하지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광장 등에 설치된 대형 얼음 덩어리도 인기입니다. 길을 오가던 시민들은 얼음에 손과 팔을 갖다 대며 더위를 식히고 놀러 나온 아이들은 아예 얼음을 끌어안고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도내 곳곳의 공원에서는 분수가 뿜어대는 시원한 물줄기에 아이들이 몸을 맡겼고 일부 관공서는 민원인에게 얼음물을 제공해 폭염 속 갈증 해소를 도왔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는 시가지가 팽창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가지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면서 바람길이 막히고 열섬 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사거리. 인도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더니 34도에서 36도 사이를 오갑니다. 구이 방향으로 도심을 5분가량 벗어나 봤습니다. 건물이 사라진 시골길에서 다시 온도를 재보니 32도까지 떨어집니다. 35도 그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더운데 아파트가 저렇게 있은 게 바람은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최근 10여 년간 전주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도심 열섬 현상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악산에서 산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인 평화동에는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바람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천의 바람길인 삼천 주변 역시 수킬로미터에 걸쳐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과 그리고 도시 외곽의 택지 조성으로 인한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하면서 강바람과 산바람이 막히고 도시 안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열섬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바람길을 확보한다며 판상형 아파트를 지을 때 6세대가 나란히 붙어있지 못하게 주택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에서는 2017년도에 18개소의 열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향후 3년 동안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건데. 무책임한 난개발이 반복되는 한 도심 열섬이나 미세먼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흘새 3명이 열사병과 열경련으로 응급치료를 받는 등 올여름 들어 온열 질환자가 10여 명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16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보건당국에 따르면 완주에서 홀로 살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82살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도내 살인 진드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당국은 방역을 강화하고 질병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교육하는 연수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미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 동반 입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원한 전라북도 의회. 의원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이지만 변변한 연수기회 없이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회의 방법부터 조례 제정, 예산 결산, 행정 사무감사까지 낯선 업무가 많아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가 거의 없습니까? 교육 기회가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 업무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라고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청에서 인사교류로 발령난 뒤 단 이틀 기본 교육이 전부, 날로 전문화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을 보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진짜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받아야만이 집행부의 어떤 견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비슷한 상황. 행정공무원 연수원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관련 특강을 부정기적으로 개설하곤 있지만 수용 인원이 연간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의원 3,700여 명, 사무처 직원 5,600여 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수기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전북을 비롯해 세종시 등이 연수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우리 전북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우리 혁신도시로 온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법이 통과되는 대로 전북에 쌍둥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유치 전망은 밝습니다.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의정 연수원 설립. 전북 혁신도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첨단 농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는 농식품부의 농생명 클러스터를 활용해 김제 109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8개 시도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계속된 인구 감소로 도내 10개 시군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문제는 동북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사정이 낮다는 서남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게 도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시군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발굴을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을 지속 가능한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구나. 동시에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된다는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접 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상생이 지역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도의 옆에 있는 우리 시군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안군하고 장수군하고 이렇게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소통하는 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농촌 문제도 해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간 상생은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냈고 관광과 기업 유치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절박한 생존 전략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예산과 제도적인 한계에 추진이 여의치 않습니다. 80% 90%는 이제 의존 재원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돈을 확보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의욕적인 지역발전 청사진이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확산될 수 있게 제도 정비와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추경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유치원 530여 곳에 우선 설치하며 나머지 초중고 700여 곳은 내년에 34억 원을 확보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해안 해수면 높이가 최고 7.6m까지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닷물 상승은 대조기에 지구와 달이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에 따른 것으로 재난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전북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내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과 창업 아이템 개발을 돕는 청년 상산 놀이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안에 있는 공유 주방에선 요식업 창업가들이 만든 한식 음식과 과일청을 활용한 계절 음료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완주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중소기업 종사자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남원의 출산 장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4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건립해 공동 육아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농촌진흥청 병해충 알림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운영된 농진청 병해충 관리 시스템 등록 회원이 전국에 500여 명에 불과하다며 모든 농가에 방제 정보를 제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LH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계약 갱신 대상인 처녀 세대와 내후년 4,700세대를 포함해 최대 8,300여 세대의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골프장을 인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4년 5월 진안군 내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뒤 지인의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해 지방보건법 위반 여지가 있지만 군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